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 도안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2021학년도에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제가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간,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에 방금 전에 굉장히 여러 학교 사례를 보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멋지고 넓고 큰 공간들을 구성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여자고등학교가 그런 학교들처럼 그보다 더 좋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학교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먼저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서 써야 하냐,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시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부터 과연 선생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까지 구성원들의 다양한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여고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작년 3월, 2월에. 그때부터 어떻게 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지는 이미 책자라든가 앞에 소개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을 헤쳐나왔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여고는 사실 대전에서 개교가 84년이 된 아주 오래된 학교고요. 60년대 건물, 70년대 건물, 80년대 건물, 90년대 건물이 다 섞여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멸실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60년대 건물은 지진 때 흔들려가지고 맨 앞에 2020년에 창의관 19년부터 공사를 해서 건설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건물과 중간에 연결을 해서, 원래는 세 개가 따로따로 있었던 일렬로 있던 학교인데 연결을 해서 지성관 리모델링까지 해서 성면공사를 해서 두 개는 연결을 했는데, 인성관은 이제 그린스마트를 하든 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 70년대 건물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조성하는데 핵심을 뒀던 건물은 구조관이라고 하는 1993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 공간, 학교마다 다 공간들이 다르고 건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은 각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구성을 하지만, 대전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7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6층에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 가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여고의 공간혁신 사업은 이 교과교실제형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신축할 때, 그때 저희가 2018년에서 19년 건물을 신축할 때도 그때 이미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막 묻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완공되고 보니, 우리가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예드리몰이라고, 이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저희가 요거 할 때도 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공간소 프로젝트라고 2019년에서 20년에 이게 민주학교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 되면서 막 확대될 때 저희가 또 이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소 프로젝트 사업이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공간을 혁신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반이 됐어요. 이번에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공간 구축에도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저희는 좀 굉장히 축적된 경험을 갖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실도 구축을 했고요. 근데 이 공간을 구성할 때 저희는 출발점 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공을 들였는데요. 공간을 왜 구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교 공간을 이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학교 비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학교 비전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행복한 참살이 배운 터.
그래서 이 행복한 참살이 배움터가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려면 우리는 교과 교실제형 공간을 조성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학교의 추진 중점이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 융합 교육, 그리고 행복 감성을 키우는 문화 교양 교육, 품격 있는 인성을 키우는 세계 시민 교육이었는데, 이 추진 중점에 있는 이 교육 추진 중점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보자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살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참살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고민을 했고요. 아울러서 선생님들의 학교살이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서 깊은 숙고와 고민을 거쳐서 우리의 출발점은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것은 학생의 학교살이를 디자인하는 일이고 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가치를 담은 공간, 학교살이 이야기를 담은 공간, 학생과 교사의 꿈을 담은 공간, 잠재적 교육과정을 담은 공간,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과교실제형 새로운 학교 공간을 만들 때에는 예술적 감수성과 자율성을 키우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협동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었는데요. 미래의 학창시절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했던 것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간들이 추억거리가 있는 학교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꿈을 담아 상상하는 모든 활동과 수업이 가능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 상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상상을 하면 그게 될까 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그 수업의 주제가 되고 공간이 수업의 주제가 되고 공간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출발점 찾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비전을 좀 세우고 공간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소통과 협력하기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먼저 촉진자 참여 설계인데요. 그 촉진자 참여 설계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의 출발점 공유하기입니다. 저희가 그 촉진자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출발점을 갖고 있고 우리 공간은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은 이 사업의 처음에서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간을 바꾸고 싶은지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TF팀인데요. 저희가 학생 TF팀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해를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너는 학생 대표니까 해보자. 그 아이가 관심이 없으면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공모를 했어요. 내가 이 사업, 우리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공간혁신 사업을 할 건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여보자. 단 네가 왜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나누어주고 그 선발을 했어요. 그걸 다 읽어보고 그때 나는 건축학과를 가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고 이렇게 아이들이 꿈이 담긴 설명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선발을 했더니 정말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그 과정상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촉진자 참여 설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촉진자 교수님 이번 저희가 여러 분의 촉진자님과 그 단계별로 해왔는데 이번 교과교실제 사업에서 촉진자 참여 수업을 할 때 모습인데요.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각 팀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촉진자 참여 설계를 할 때 학생과 촉진자인 건축가이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TF팀의 선생님들이 각 팀에 들어가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 디자인을 하고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실시 설계할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왜 되는데요 할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이들이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학생들이 그린 건데요. 저희가 분명 이제 굉장히 여러 그 공간들을 하다 보니 이 촉진자 참여 설계를 할 때 전체 공간을 하는 데는 과업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부족해서 저희는 집중을 했거든요. 그 도서관을 한번 바꿔보자. 그 도서관이 크지 않지만 저희가 장소도 많고 오래된 도서관이니까 바꿔보자 했는데 아이들은 장소를 보관할 곳은 그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도서관에서의 삶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 학생들은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는 이제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책은 어디다 보관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모이셔갖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죠. 아이들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루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아마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여기에 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각각의 선생님들이 이제 워크숍을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와서 붙여보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그 촉진자 분께서 기본 설계를 해주신 거죠. 그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그 꿈들은 이런 거였어요. 학교 도서관에 나무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숲처럼 그랬는데 가운데 저쪽 구석에 보시면 바닥이 초록색이고 위에도 초록색이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나무 기둥의 형태를 해서 형상화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했던 동그란 그런 책장 그런 것들도 다 형상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발표할 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촉진자분께서 저희가 그린 것을 보시면 이렇게 책꽂이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우리 보통 수평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그 촉진자께서는 여기가 6층인데 굉장히 경치가 좋다. 그래서 어디서든 창문을 바라볼 때 밖의 경치가 보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4선 방사형으로 해오셨는데 저희가 그날 발표할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도서관인데요. 이 기본 설계를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를 했고 그것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했는데 이 도서관이요 그냥 책만 보는 곳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에 대전여자고등학교는 이 모든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구축된 모든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되도록 했거든요. 휴게 공간 뭐 이렇게 해서 복합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서관 안에서도 뭐 컴퓨터 작업도 가능하고 수업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멀티 시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촉진자 참여 설계 외의 공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앞에의 목적에 따라서 해 나가는데 저희가 컨셉을 좀 설정해 보자.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고 싶어요? 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어떤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까요?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컨셉을 정할 때 뒤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몇 가지 시를 좀 말씀드리면 그 구조관 10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2층에 스터디 카페, 물리지구 과학실, 도서관, 스카이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카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공간을 찾아보니까 역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역사관이 늘 닫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오실 때 잠깐 열어주고 사진 막 게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은 공간인데 이걸 살려보자.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역사관은 없앨 수 없으니 대전여자고등학교의 84년의 역사를 담아 수업이 가능한 역사와 함께하는 교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날 이제 워크숍을 할 때 발표하시는데 여긴 7층인데 자기는 스카이 라운지를 생각을 했대요. 이게 너무 경치도 좋고 그 도서관 바로 위에니까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경치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교실은 정말로 7층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사관도 되고요. 멀티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도 되고요. 뭐 강의실도 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요. 이 공간은 보시다시피 박물관처럼 학교의 역사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빌려서 27층에 올라가서 학교의 역사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육각형 책상을 6개씩 배치를 해서 중강의실, 36명 이상의 중강의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강의나 또는 영화 감상도 가능하고 동아리실도 가능하고, 창가 쪽에는 소파를 배치해서 스카이 라운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도서관을 개비할 때 계속 뭐를 요구했냐면 스터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2층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근데 스터디 카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려봐서 이렇게 공간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작게도 하고 넓게도 해서 그려봤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지화도 해봤고요. 상상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는요 강의도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안쪽에는 3개의 룸이 있는데 그 3개의 룸에 동아리도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소그룹 수업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제일 안쪽에는 학생 자치회 물품 보관실이 있고 그 앞에 학생회 회의실이 있는데 학생회가 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오픈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땐 닫고 그 다음에 열어놨을 때는 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휴게 공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리지구과학실인데 여기도 그 AI 융합교실과 옆에 구성을 해서 물리지구과학실은 정말 절제된 비움의 교실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놓지 않고 다양한 칠판을 놓고 활동 공간을 둬서 AI실과 이 물리지구과학실이 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오른쪽에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데가 AI 융합실이고 왼쪽에 있는 유리로 보이는 공간이 물리지구과학실인데 이 유리가 칠판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저희가 각각의 층마다 학생 휴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휴게 공간의 컨셉을 서로 다르게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공간마다 컬러의 포인트를 주었고 소재를 달리하여 아이들이 좀 더 공간에서 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여고의 학교 공간이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과 교사들과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걸 쭉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공간은 교무실 앞인데요. 저희가 테이블 하나와 벤치, 조그만 의자를 놔뒀는데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상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학교 공간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때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모아서 그것들을 조율해가는 이런 작업들이 학교 공간을 아주 아름답고 실용성 있고 만족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큰 나무, 교문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 밑에 벤치 하나 놨을 뿐인데 그림이 되죠. 아이들은 이 벤치 아래에서 대전여고를 다녔던 그 시절을 되돌아볼 때 추억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왜 여기에 벤치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것인지를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 이 교과교실제에서 멋지고 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곳곳에 휴게 큰 공간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발장이 있는 곳에 친구를 기다리는 공간에 벤치를 놔주고 아이들이 계단참을 올라갈 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림과 피아노를 놔두는 이러한 공간의 구성들이 작지만 아이들의 추억거리,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마다 각각 다르죠, 상황은. 근데 이렇게 컬러에 포인트를 주고 어느 곳에 무엇을 두어서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학교살이에 추억거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포인트를 둔다면 모든 학교들이 성공적인 교과교실제형 학점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저희 대전여고의 사례를 살펴서 많은 학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고 학생 자체와 관련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공간들을 이름을 짓는다든지 규칙을 정할 때 학생 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실제로 공간들을 이런 학생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계속 공모 이름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학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공간을 구성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살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